내리는 저녁 두류공원에 이제 별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할 시각, 여러분 머리 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세음 보살님의 눈썹 같은 달이 떴습니다. 달 한번 보세요. 달님에게 박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대구에 부름을 받고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두류공원에 와서 보니까 정말 대구 시민들은 참 복이 터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공원을 여러분의 품 안에 안고 사시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아마도 갓바위 부처님께 하도 기도를 많이 드려서 그 공덕으로 이런 공원을 자기 집의 정원처럼 쓰시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국 기도처 중에서 이 대구의 갓바위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가 가장 영험이 있다, 전국에 소문이 나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고3 수험생들의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이 그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이렇게 인연 맺어져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후원자 그리고 지지가 바로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식은 또 부모님의 그 헌신 덕택에 조금씩 성장해 가지요. 대구 불교 총연합회에서 이끄는 8제계 현대화 전승이라고 하는 사회윤리운동의 하나로 오늘 소중한 인연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 또한 황폐해져 가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8제계를 현대사회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움직임, 아주 시의적절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국 중에서도 대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것 또한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크고 또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죠. 고구려 때부터 내려오는 이 8제계의 근본 뜻은 나와 만나는 모든 생명은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미물이라도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고 또 내 자신의 욕망을 다스려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너에게도 나에게도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죠. 자, 이제 8제계 현대화 전승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소중한 인연, 토크 콘서트의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자 이러면 그냥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서로 막 폭력을 쓴대요. 폭력을 쓰다가 안 되면 그 집까지 찾아가서 가족을 죽이고 서로 사랑했던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벌어지는, 정말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당최 무슨 일이래요? 우리가 잠깐 동안 사바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대상과 끝없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요. 근데 인연이 없다면 갈등도 없을 거예요. 인연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자, 제 목소리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세요. 그러면 원인이 뭘까?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원인. 자, 우선 제가 말을 하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원인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있다 해도 이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다면 저 멀리까지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마이크가 원인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마이크가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듣는 귀가 없다면 제 말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귀가 원인이겠습니까? 자, 마이크가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 그런데 소리가 전달되려면 공기가 없이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내가 진공 상태에서 압축되어 있다면 귀가 뚫려 있고 마이크를 들고 말해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기가 있어야 말소리가 전달이 돼. 그러면 공기가 원인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정답일까? 도대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의 원인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사랑하는 사람의 말, 이 모든 말들이 들어오는 그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 원인들이 모두 총집합되어져서 소리 하나가 전달되고 주고받게 돼요. 이렇게 소리 하나가 결과를 이루어내는데도 여러 가지 무수한 원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인연설이죠. 또한 이 원인 하나하나가 따로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서로 연관되어진 하나의 덩어리체,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천 수만 가지의 원인들이 뭉치고 모여져서 딱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엄마라는 조건이 없이는 태어날 수 없고, 아버지 엄마 또한 그들의 아버지 엄마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또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없이는 역시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번 탄생했다가 우주가 한 번 탄생했다가 파괴되기까지 시간을 1겁이 걸린다 그래요. 1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시간으로 논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죠. 시방 사방으로 10km, 사방 10리길에 놓인 정도의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거대한 바위에 천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그래서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바위를 한번 스치고 지나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서 닳아 없어져. 그 바위가. 그 닳아 없어지는 그만큼이 1겁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옷깃을 한 번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그만큼 사람의 인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횟수를 다해서 만난다는 거죠. 귀한 인연은 사실 그런데 이미 내 앞에 당도해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특별한 도움을 주는 사람을 귀인이라 그래요. 이제 1월달이 돌아와서 신년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을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좋은 귀인을 만난다 그러면 입이 귀에 찢어져 걸려요. 그죠?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귀인을 만난다 이러면 어디서 귀인을 만날까 이런단 말이에요. 귀인. 누구나 귀인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 중에 누구도 귀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내 눈앞에 있어도 몰라요. 사실 귀인은 인생의 곳곳에 있어요. 어쩌면 아주 초라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만나고 스쳐가는 사람들이 모두 사실은 나의 귀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귀인이 될지도 몰라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이자 컴퓨터 황제로 불리는 빌 게이츠는 지금은 미국의 거부장자,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의 이야기, 여러분도 뭐 책을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 게이츠 이야기에.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운영할 때 큰 전략과 방향을 결정하는 경영자였지만,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은 실질적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영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없다면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 게이츠의 입장에서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최고의 동반자이자 귀인인 셈이죠. 우리 불교로 말하면 도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그 귀한 인연을 어디서 처음 만났냐 하면 포커 게임장에서 만나게 돼요. 젊은 패기와 아이디어밖에 없던 빌 게이츠가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인연을 일종의 도박장이자 오락하는 장소에서 그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대 최고의 CEO 빌 게이츠가 그의 평생 귀인을 만난 곳이 고작 도박장이었다니 우습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한 일이에요. 인생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인연이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장소에서 만나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나한테는 왜 귀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를 돕는 인연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바로 옆에 사람이 여러분의 귀인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인연이란 꼭 좋은 관계로만 만나지진 않아요. 원수로도 만나져요. 이 세계는 다 나름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한 부모님 밑에 형제가 태어나면 형제끼리 라이벌이 됩니다.
서로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기도 하는데, 좋은 도반은 수행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더 높은 의식 차원으로 성장시켜주고 상승시켜주는 라이벌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라이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벌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켜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600년 전 부처님에게도 라이벌이 있었어요. 부처님의 사촌이면서 부처님을 평생 곁에서 모셨던 아란존자의 친형이었던 데바다tta. 이 데바다tta는 부처님에게 굉장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그 교단을 자기가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려 4번이나 부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포악한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에 풀어놓기도 하고, 살인 청부업자를 사서 죽이라고 사주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폭력 서클을 만들어요. 학교 폭력 왕따 시키듯이 폭력 서클을 만들어서 부처님과 제자들을 주도면밀하게 괴롭힙니다. 이쯤 되면 부처님에게 사촌간이라 하지만 이거는 천천지 원수예요. 그러면서도 데바다tta는 부처님과 엄청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근데 데바다tta에 대한 기록을 보면 원래는 성실한 수행자였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행자였어요. 능력이 아주 뛰어났죠. 머리가 뛰어난 수재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에다가 왕족 집안에 인물도 아주 잘생겼다 그래요. 사리불 존자가 그의 인물을 찬탄한 게 경전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신통력과 같은 특별한 도수를 부리는 걸 아주 좋아하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다니면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스스로 몰락하게 돼. 그래서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채로 땅에 파묻히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명하고 출중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마음 한번 잘못 써서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끝까지 괴롭힌 데바다tta에게 복수를 하거나 안갚음을 하지 않아요. 이해와 사랑과 자비심으로 감싸요.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연이란 지지를 해주기도 하지만 자극을 주어서 그 사람을 완전한 깨달음에 들게도 하고 성공하는 길로 가게도 만드는 거예요. 라이벌이 없다면 성공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자극을 주는 라이벌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라이벌이 있는 것은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긴장과, 그래서 그것은 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국가의 이미지를 세계에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 애들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껏 우리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 나아가서 이토록 크게 한국을 빛낸 적이 정말 있었습니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른들이 나가서 한국을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돌 팝 가수들이 나가갖고 한국을 알리고 있어요. 오늘 공개방송은 청소년들이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한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성공이나 출세 다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저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가볍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 걱정을 많이 하고 애들이 정말 갈 때까지 갔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뭘 모른다, 이렇게 그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 와 계시는 여러 부모님들께서 이미 저 아이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다 키웠고,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빛내고 있는 거예요. 대구 동화사 주지로 계시는 성문 스님이 대구 불교 총연합회 그 회장으로 계시는데,
성문 스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젊은 날부터 스님께서는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의 활동을 해오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뵙지를 못했는데 역시 그게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또 스님의 업이에요. 선업, 좋은 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해보고 싶은 그런 그 뜻을 늘 갖고 계시더니 역시 대구에 오셔서도 한바탕 이렇게 잔치를 벌려보고 계시는데요. 2012 형령세색 달구벌, 이 관등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불교 총연합회에서는 대구 달구벌 관등놀이와 더불어서 8재개 현대화 전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업이 여기 나와요. 이제 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소나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나기 마음 운동. 그 저는 소나기 쏟아질 때 소나기 맞자는 뜻인가? 이렇게 하고 이제 읽어봤더니 아주 재미있어요. 소나기 마음 운동은 소중한 인연과 생명 환경을 지켜가는 마음. 그 다음에 나와 남이 하나임을 깨달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 다음에 기도와 공감으로 이웃과 사회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자. 이 첫 글자를 따니까 소나기. 소나기 마음이 된 거예요. 아주 멋있는 이름이죠. 소나기 마음 운동. 대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중한 인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귀한 인연은, 귀는 이미 내 앞에 당도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름다운 인연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두 번째 메시지로 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인연은 준비되어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를 눈뜰 수 있어요. 속담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간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직 나에게는 좋은 인연, 좋은 기회, 행운이 오지 않았어 라고 느낀다면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좋은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하고 말이죠. 귀족의 아들이 시골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제 밤낚시를 하다가 이제 수영을 했어. 그 수영 실력을 믿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발에 쥐가 난 거예요. 쥐가 나서 사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마을 농부의 아들이 달려와서 그 귀족 아들을 살려주게 돼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귀족의 아들이 7살이 더 많아요. 근데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정을 쌓아갑니다. 근데 시골 소년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됐어. 12살이 되어서 졸업을 할 때 그 귀족 아들이 넌 졸업하면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시골 소년이 나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9남매가 있고 그중에 내가 8째야.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고 둘째 형이 런던에서 안과 의사를 하지만 아직까지 나를 데려가서 공부를 가리킬 만큼 능력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족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를 막 졸라요. 그래서 시골 소년을 런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메리어즈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졸업까지 도와주게 돼요. 이 시골 소년은 연구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1940년에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내게 돼요. 폐렴 걸린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의 연구 덕택에, 이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낸 덕택에 폐렴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으로 치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해낸 주인공이 됩니다. 그가 바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물론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뒤 귀족 아들도 아주 훌륭하게 자랍니다. 26살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고 세계 1차 대전 때는 육해공군의 장관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수상이 되어서 승리를 이끕니다. 근데 그가 전쟁 중에 폐렴에 걸리게 돼.
폐렴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해지자 바로 이 시골 소년이 개발해낸 페니실린을 급송하게 돼요. 급송하게 돼서 가까스로 다시 한번 또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그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에요. 이렇게 처칠 역시 세계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좋은 만남, 좋은 인연이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그런 인물인 거죠. 정말 좋은 인연과 좋은 만남은 국경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가 없어요. 세대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인연은 참으로 다양하다. 좋게끔 다가오는 인연도 있지만 나를 괴롭히면서 다가오는 인연도 있다. 그 라이벌도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고 봐야 될 일은 사실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을 내가 버림받았다 생각하거나 상처 입었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이 사람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헤어지는 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와 사랑하다 헤어지거나 좋은 일로 서로 사업의 파트너로 만났다가 헤어지면 그 사람이 몹쓸 짓을 하고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해석입니다. 누군가와 얼마든지 이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났다가 헤어지면 가슴에 소가리를 하면서 여기에 주홍 글씨로 갖고 도장을 콱 찍어 놓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인생의 삶 자체가 이렇게 곡선을 타게 돼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선이 있으면 내려오는 선이 있어요. 또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요.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올라갔으면 그 성공한 길을 그대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거. 근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제의 부국이 됐습니다. 코리안 드림,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자살국가 1위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회개망측한 일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 긴장 상태, 텐션 상태로 가기 때문이에요. 이 근육을 붙잡아주고 놓아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부자가 됐으면 그대로 가야 돼. 한 번 성공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한 번 건강했으면 계속 건강해야 돼.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떨어지는 꼴을 못 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이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탁을 거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거부되는 순간 내 인격이 거부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인격과 거부는 별개의 것이에요. 부탁은 내 우주가 하지만 거부는 상대방의 우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거절하게 되면 나 스스로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딱 속에다가 가시처럼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죠. 다른 친구에게 쟤 조심해라 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고귀한 인격을 스스로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계속 상승선만 타고 상승의 곡선, 내가 지금 성공한 이 지위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명예를 얻은 거 놓치면 안 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출세가도가 계속 위로만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긴장 상태가 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우울증이 오게 되고 정신분열이 오게 돼. 제정신이 제자리에 있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폐륜화가 되기도 하고 천륜을 저버리기도 하고 인간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친구 잃을 수도 있어요. 슬퍼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절대 이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거기까지예요. 그와 내가 주고받을 관계는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그와 내가 더 주고받아야 될 것이 있고 배워야 할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두드려 맞으면서도 부부가 안 헤어져. 눈이 그냥 밤탱이가 되면서도 절대 안 헤어져. 이거 아직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끝났어. 줄 거 줬고 받을 거 받았고 계산 끝났어. 그러다 보면 헤어질 수 있어. 그럴 때는 클리어하게 딱 끝나란 얘기예요.
끊어졌는데 두고 보자. 길 가다가 만났으면 다시 과거의 기억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어떤 탄원과 어떤 청원으로도 과거는 다시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과거가 없다고 싹둑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대로 두시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과거가 지금 나의 삶을 발목 붙들고 영향 주도록 하지는 말아라.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부탁했을 때 돈 좀 빌려줘 했는데 그 친구가 안 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못 빌려주는 사정을 마치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고 바보이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안 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부탁했어요. 들어지지 않았어요. 수습하세요. 바로 거두어 드려야 돼. 들어줄 수 없구나. 그래, 할 수 없지. 고마워. 이렇게 수습해서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집어 던져놔서 상대방이 나 돈 빌려줄 수 없어. 그러면은 회수를 하지 않아. 내가 던진 말에 대해 수습하지 않고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두고 보자. 네가 나를 돈 안 빌려줬어? 너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니? 그래? 네가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내 눈앞에 네가 무릎 꿇고 와서 네가 빌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서로 만난 부모와 자식, 우리 스님들의 경우도 저도 승려이다 보니 많은 신도들을 만납니다. 또 방송을 하다 보니 청취자들을 만납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 전국 투어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다가가는 마음들이 더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저하고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밤잠을 자지 않고 트위터로 글 올리고 상담해 오시면 그러면 그 상담의 답을 또 다 해줍니다. 1대1로 만나서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의지처가 되어주고 그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의 행복이고 소중한 인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전화기를 일단 다 꺼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행복 바이러스, 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지금 거세요. 저도 전화 한번 걸겠습니다. 자, 우리 은사 스님에게 전화 좀 걸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여보세요? 정목이에요. 저 지금 대구에 와 있어요. 대구의 두류공원에 여기서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스님, 제가 살아오면서 젊은 날 어린 날에 스님께 잘못한 게 참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스님에게 아주 불민한 제자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스님, 항상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언제까지나 우리들 곁에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노래 같이 한번 할까요? 네, 좋아요. 반주 없어요. 무반주. 그 공연도 원래 무반주 첼로곡이라는 게 있죠. 무반주 첼로곡이 지금까지 막 우샤 우샤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들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제가 한번 초를 잡아야죠.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날에 정말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좋을 때 너무 길게 오래 만져도 지겨워. 오래만. 그렇죠? 제가 오늘 끝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 방법 3가지를 일러드릴게요. 자, 서로 말을 할 때 뭐뭐구나, 뭐뭐겠지, 그리고 감사. 이 3가지의 언어만 사용하면 우리의 인연은 더욱더 소중하고 깊어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선 부모가 아이를 볼 때 내일이 시험인데 애가 TV를 보고 있어. 열받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예, 열심히 나가 돈 벌어 갖고 와서 부모가 참 밀어주는데 TV 앞에 또 이러고 누워서 텔레비를 본단 말이야. 확 끓어올라. 너 또 텔레비 보니? 내일 시험이잖아. 이렇게 하면 금방 싸우죠. 자,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말, TV를 보는구나. 구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것만 보고 들어가려고 그러겠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그러겠지. 그래도 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요거예요. 짱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아이한테 가서 대화를 하면 애가 받아들여요. 너 또 텔레비 보니? 내일 시험이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적 올라갈래? 그러면 이거는 저항과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소중한 인연을 원수로 만들어서 집안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녀들도 부모에게 말할 때 구나, 겠지, 감사만 쓰면 돼요. 엄마가 날 걱정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아. 아버지가 힘드시겠구나. 그렇죠? 구나, 겠지, 감사. 요 3마디의 말이면 소중한 인연은 철석같이 궁합이 붙어. 아시겠죠? 네. 자,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대구에 와서 우리 불교방송 청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소중한 인연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토크 콘서트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기인을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